안녕하세요. 짤툴입니다. 어제 상철이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정숙을 향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글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있는 그 문구를 보면은 이게 정숙이 아니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말처럼 보였어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꼭 인연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솔로나라를 찾았던 우리, 그리고 솔로나라에서 반드시 인연을 찾아가야 한다는 열망과 최종 선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지와 5박 6일간 휘몰아치는 태풍과 같은 인연의 서사로 인해 엇갈린 우리. 이 부분은 그 정숙이나 특히 상철이 최종 선택을 했었는데 그 심리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순자를 최종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인연이 아닌 사람과 세네 번 만나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연락을 끊고 혼자 또 내 선택이 실패한 걸까 하는 자책감에 열흘 정도를 보내고 가게 된 28기 단체 모임. 자, 인연이 아닌 사람과 서너 번 만나. 여기는 아마 순자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썸을 탔다는 얘기 같아요. 썸을 탔지만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지도 못한, 그리고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은 썸을 타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고 봅니다. 썸을 타는 거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보통 썸을 타는 사이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보통은 연락을 끊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는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별 통보를 하는 편이죠. 보통은. 물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걸 만나서 얘기를 하든 전화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 얘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헤어지자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썸을 타는 사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연락을 자연스럽게 끊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연락이 끊어지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는 끝났구나라는 거를 서로 알게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상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순자하고의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모임에 나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승연애를 하지 않았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런 댓글을 달았었는데, 새생명도 있는데 그분과의 개인톡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으니 모르는 진실이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다음 기수에 지금과 같은 몰입감으로 시청해 주시면은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철과의 카톡, 개인 카톡, 그 내용에 뭔가가 있다, 뭔가 모르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었고, 그래서 남녀 사이에 있을 만한 내용이 뭔가가 있겠죠. 둘 사이에 어쨌든 썸을 탔던 사이니까 어떤 내용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둘 사이에 비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철과의 그 이별 단계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썸 타는 사이, 연인 사이에서 있을 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두 사람이 4주 동안 서로를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상철이 여기에서 글을 남겼던 것처럼 서너 번 만났다가 정리를 한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의심이라기보다도 추측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저런 글을 썼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다 돌아 만나게 된 우리, 결국은 그 모임에서 정숙하고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고 그 관계가 서서히 발전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숙하고도 또 한 번에 쭉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우리 사이가 발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당신의 인품과 아름다움이 언제나 날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줬어. 또 우리 낯소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정숙한테 본인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글귀, 인연이 아닌 사람과 서너 번 만나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 연락을 끊고, 이 문구가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내가 이전에 누군가하고 썸을 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내용을 쓰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서로를 알아보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녀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거든요. 결국은
내가 결혼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대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상철이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뭔가 상대방에 대한 불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딱 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글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이 됐든 아니면은 서로 그렇게 느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정리가 됐다. 사실 썸을 타는 사이에서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개인통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썸을 타는 사이,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환승연애,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좋겠지만은 아직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연인 사이라면은, 커플 사이라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은 썸을 타는 사이, 알아보는 사이,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상철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 28기 방송을 보면서 정숙하고 상철, 물론 짝이 되지도 않았고, 특히 정숙 같은 경우는 상철한테 크게 마음이 없어 보였지만은 저는 그 둘 사이에 그래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연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썸을 타는 관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었는데, 영수하고 정숙이 최종 선택을 하고 최종 커플이 되는 걸 보고서는 조금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상철이 아마 정숙을 선택하지 못한 거, 마음 표현을 못한 거는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약간 용기가 없어서, 본인이 정숙한테 마음이 있지만 정숙이 영수에 대한 마음을 포기를 못했었고 마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좀 용기가 안 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순자하고의 그 관계, 순자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순자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데이트권 포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상철의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순자에 대한 마음은 전혀 커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순자하고 그런 사건, 순자가 자꾸 뭐 만인의 연인이니 만인의 후순이니 만인의 꽁 대신 닭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상철의 기분을 심하게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철이 다시 사과를 하고 다시 순자한테 꽃다발까지 선물을 해가면서 최종 선택을 한 거는, 여기서 내가 분명히 짝이 돼야 된다, 무조건 짝이 돼야 된다,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썸을 타다가 내가 하였을 때, 정리를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는 충분히 10분 공감을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카톡 내용 공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썸을 탈 때 카톡 내용, 좀 오글거리는 내용도 있을 거고 좀 비밀스러운 내용도 있을 거고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썸을 탄 겁니다. 만약에 상철이 사귀자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둘의 관계가 발전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좀 알아봤다, 썸을 타는 관계였다 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저런 답글들, 카톡 얘기를 했다라는 건 더더욱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이고, 사실 사람들은 저 카톡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끝난 사이, 썸을 타다 끝난 사이에 있었던 그 카톡 내용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막상 저 내용을 오픈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그 내용이 진짜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상철이 올린 저 스토리, 인스타에 올린 저 스토리로 인해서 이번 사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올라올 만한 사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저기에서 또다시 그 카톡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겠죠. 그거는 상철한테 타격을 입히고 상철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썸은 그냥 썸일 뿐이다. 방송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철하고 순자가 좀 다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순자가 만인의 후순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숙이 그 방에 누워서 뭔가를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억울해하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분해하는 느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순자가 잘못했던 부분이죠. 상철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적당히 끊어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철을 몰아갔던 거, 게다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했어요. 상철이 기분 나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언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 화낼지 모르는 사람이다, 언제 발작할지 모른다, 그래서 무섭다, 내가 좀 너무 했던 것 같다, 내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챘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건데 끝까지 그 상철의 잘못으로 몰아갔던 거, 저는 그 장면이 막 떠올랐어요.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인지를 안 하고 싶었던 건지, 상철이 잘못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던 그 모습들, 아니면 진짜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한 건지. 그래서 이 상황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한 카톡을 놓고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한 사건, 한 이야기를 놓고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100%라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편에서 한쪽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 번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기수는 돌싱답게 진정성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최종 커플도 많았고 선커도 지금 4커플이나 됩니다. 진짜 역대급 기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